그렇죠. 총풍 사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내통이라니 당신들이 내통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을 펴는 겁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먼저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SNS에 네. 문재인 대표에게 그것을 묻겠다고 하는데 네. 국민 누구나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있지만 새누리당은 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판문점 총질 사건, 이른바 총풍 사건을 새누리당이 사주하지 않았느냐. 그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묻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통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유신헌법 만들면서 통보하는 게 박정희 정권이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파는 정부몰이가 또 시작되었다는 식의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북한에 통보한 게 그게 진짜 북한 결재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총풍 사건을 지적을 하는데요. 돈을 주고 북한에 총격 도발을 부탁했다면 그야말로 반역 집단이다라는 좀 강한 어조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총풍 사건 기억납니다.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렇지. 대선 직전에 북한에가 부탁했지. 선거 직전에 휴전선에서 판문점 부근에서 총격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거 시끄러운 상황 기억합니다만 결론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이 세 분의 사건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기 한성기 씨가 나오는데 저분이 그 오토바이로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을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프로젝트를 네.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와 별도로 장석중 씨라는 분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은 안기부인가요? 그 당시에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정은 씨는 이회창 정부인가요? YS 정부 때인가요?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해서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건데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측을 만나서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라고 해서 검찰하고 국정원인가요? 그때 안기부가 네.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 3심에서 좀 뒤집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뒤집혔고요. 저 네.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 인정을 해서 보안법으로 유죄가 났는데 다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습니다. 네, 확정 판결이 됐는데 네. 나중에 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저는 저 장석중 씨를 자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그 당시에 저한테 자기가 국정원인가요? 경찰에 가서 엄청나게 맞았다. 혹시나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피멍이 든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네. 나중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다시 복원을 해줬잖아요. 네. 보상을 해줄 때 나도 과거사가 문제가 된다고 그걸 제기를 해서 그때 고문을 받은 게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억 원 이상이 넘는 보상금인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굉장히 혼돈스럽게 상황이 진행됐는데 새누리당은 과거에 총풍 때문에 북한하고 내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네. 총풍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송민순 사건이 터지니까 니네들은 총풍한 놈이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누구도 네. 총풍 사건의 내막을 자세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네. 어느 누구든 북한에 부탁해서 정권에 유리할 목적으로 네. 총을 쏴달라고 했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한 네. 것이다 라고 국민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번 경우에 만약에 혹시라도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북 인권 결의안을 기권하면서 네. 그것을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북한의 의중을 물어본 것이라면 그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걸 누구도 총풍 사건이나 세풍 사건 같은 걸 누구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총풍 사건은 그 직전에 흑금성 사건이라고 하는 큰 북풍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그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들어갔던 저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진실일 수는 없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믿는 바가 다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때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아까 나왔던 한성기 씨라는 분이 유죄를 받고 풀려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네. 항의한 적도 있었다는 거는 제 기사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총풍을 유도한 사실은 없는 걸로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정원이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이 새로운 북한 사람을 붙잡아 옵니다. 그래서 네. 데리고 와서 조사하다 잘못 데려온 게 확인이 되니까 감시를 소홀히 해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합니다. 네. 안가에서. 그래가지고
KBS를 찾아갔다가 신문사를 찾아가서 기자를 만나서 나 잡혀왔다. 처음엔 거짓말하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현재도 기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국정원에 알려져서 국정원에서 난리가 난 국정원 역사상 북한 사람을 잡아와서 놓친 희대의 코미디, 간첩 이철진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네. 저는 그 사건을 그 후에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총풍 사건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정원 해외 정보팀에서 그렇게 뛰었다가 2번 연속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자가 잘린 적이 있습니다. 네. 경질이 됐죠.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은 안 시켜 넘어갔는데 이게 총풍 사건은 지금 자꾸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은 저거는 허위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된 거. 그러니까 사전에 세 사람이 베이징 가서 북한 사람 만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세 사람이 사전에 대선 직전에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결해서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그 중에 나중에- 한 사람이 한성기 씨가 그런 말을 하긴 했다는 것. 그거까지만 대법원 판결 내용이니까 일단 기획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으로 정리가 됐던 것 꽤 오래전인데 다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정훈 씨하고 네. 여기 장석중 씨가 두들겨 맞았다는 거를 나중에 법원에서 9년 후에 인정해서 1심에서는 3천만 원인가요? 2심에서는 네. 추가로 2억 원이 보태져서 정부가 배상을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결국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두 쪽에서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국기문란 반역행위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 됩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신속하게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 만일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경우 카드 배치를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2011년 5월에는 북한 측과 만나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한 측에 돈봉투를 주며 제발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북한에 의해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 북한과 접촉하고 돈봉투 주고 그런 건 새누리당 아니냐? 뭐 그런 이게 논점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기 돈봉투 줬다고 하는 건 북한이 얘기했던 거고요. 북한이 청와대의 핵심적인 참모가 우리를 만났는데 그 참모가- 돈봉투를 줬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거죠. 그때 핵심은 김태효 씨인데 네. 김태효 씨가 북한 녹음한 거 있으면 공개하라 그랬는데 북한이 안 했습니다. 지금도 김태효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조금 서로 입장이 다르죠. 예, 당시에 당사자 김태호, 뭐 이제 이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는데, 자 일단 본인은 부인했었는데 일단 단순한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을 갖고 지금 야당이 무슨 총풍 사건 아까 어디까지가 사실이냐도 나중에 많이 달라졌고 네. 또 아까 지금 돈봉투 얘기도 많이 또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게 있지만 그 여야를 떠나서 여야가 이걸 갖고 정쟁의 수단으로 갈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무슨 뭐 노무현 정부가 뭐 나라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 정쟁하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버고요.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 규명, 아까 북한에 과연 그런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필요하다면 기록을 열람하고, 또, 관련자들을 또 불러서 어떤 국회 청문회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아까, 지금 또, 시민단체에서 이걸 아마 고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네. 이걸 갖고 내년 대선을 놓고 서로가 스윙하면서 주먹 주고받는 이것을 국민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게 정리해봤습니다만 글쎄요, 송민수 회고록이 남기는 파장 아주 깊은 기름자를 들이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상황 굴러갈 것 같습니다.